이 창만 떼어 있으면 돼요. 창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끄시면 안 되고요. 뒤에서 계속 냅둬야 되는 거고. 저는 뭐 사용하면서 좀 익혀보는 걸로 할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파이썬으로 간단한 게임 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게임 구현. 근데 이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풀어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일반적이지 않게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거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를 이제 개선을 시켜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여기서 했던 내용들 가지고서 할 거예요. 첫 시간부터 했던 그 출력부터 시작해서 이런 반복, 조건 반복, 리스트, 함수 이런 걸로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할 거고요. 여태 배웠던 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만 좀 집중해서 보셔도 돼요. 그리고 아마 디버깅 하는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좀 들어갈 것 같고 따라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강사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반복문을 쓰고 있는데 저걸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는 최대한 이쪽에 있는 걸 활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폼은 쓰는데 왜 저렇게 쓰는지 모르겠다. 그럼 폼은 다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플롯의 게임을 만들 건데 이것만 하더라도 꽤 어려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요소는 남는 시간 봐서, 왜냐면 패키지랑 모듈 같은 거 좀 다뤄볼 시간이 남아야 돼서 저는 그 시간 고려해서 최대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정할 거고요. 따라오시는 거 봐서. 이게 좀 초반에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구성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체적인 구성. 여기서 쓰는 이미지들 있죠. 여기서 뭐 주인공, 또 뭐 미사일, 또 뭐 적들 같은 거, 이런 애들 우리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안 그려도 돼요. 왜냐면 이거 그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코드를 다뤄보는 연습을 하는 거지 포토샵 일러스트로 얘네를 그리고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는 다 구글링해서 가져올 겁니다. 이미지로 전부 다 가져올 거고요. 구성을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거. 자, 게임이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게임 시작했는데 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게임 끝날 때까지 얘가 가만히 있는데요. 그럼 얘는 과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죠? 그죠? 제가 왼쪽 방향키를 눌렀는데 얘가 가만히 있는데요. 얘가 내려오면 그냥 죽고 끝나요. 그럼 이건 게임이 맞을까요? 좀 애매하죠? 그죠? 얘가 발사하는 투사체는 위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내려오는 이런 적들 같은 경우는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오고, 얘네는 좌우로 움직여야 그럴듯한 게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게임은 이미지예요. 그냥 이미지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 또는 입력에 따른 변화에 의해서 어떤 변화를 감지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그건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게임 화면이에요. 게임 화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주인공이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 캐릭터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캐릭터가 이렇게 있고요.
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초반에는 얘가 살짝 왼쪽, 살짝 오른쪽, 약간 좌측 좌편향되어 있고 중앙에 있고요. 약간 살짝 우편향되어 있는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준대요, 우리 눈에. 그러면은 이 녀석 해당 이 주인공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구나 처럼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이게 사실 기본 원리고, 이거는 영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영상이랑 다른 점은 이거는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변화를 한다는 거. 이 뭐 비디오나 이제 영상 작업이랑 약간 다른 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거 FPS 프레임 단위로 얘를 쪼개는 거예요. 이게 지금 3개만 그렸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에 이게 엄청 많대요. 이렇게 가는 과정을 다 보여주겠대요. 점점 오른쪽으로 가서 이 화면이 된다면 얘는 좀 더 부드러워질 거고, 맞죠? 이게 예전 게임 같은, 그러니까 뭐 비트 게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닌텐도 옛날 거, 또는 뭐 진짜 더 옛날로 가면은 TV에다가 연결해서 쓰는 진짜 옛날 게임 스타일, 뭐 팩 꽂아서 하는 그런 거. 그런 애들 보면 이게 뚝뚝 끊기잖아요. 왜냐면 연산도 그만큼 덜 될 거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덜 보여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타임이 0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진 찍은 거고, 이때 사진 찍은 거고, 이때 사진 찍었는데 얘네를 늘여놓고 나서 순서대로 보여주면은 0, 1, 2 순서대로 보여주면은, 그러면은 얘는 어떠한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메모장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손으로 철화로 넘기는 이런 식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이게 어떤 게임이든 여기 이제 좀 바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특히 예전 게임이면 예전 게임일수록 여기에 눈에 보이는 수준까지도 오는데, 아무튼 정지된 이미지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우리 눈에 보여준다가 기본 개념이에요. 대신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조건은 키보드 오른쪽을 눌렀을 때, 키보드 오른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 이게 이루어질 때는 키보드 방향키가 이렇게 있다면은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보여준다 하면은 입력에 따른 변화, 시간에 따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런 거죠. 어떠한 영상이 이렇게 있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럼 얘는 그냥 시간에 따른 변화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여기서 내가 뭐 키보드로 조작할 수 있는 거는 음량이나 뭐 10초 뒤, 10초 전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 안에 있는 요소, 그러니까 개체들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이랑은 게임이랑 좀 달라요. 네, 아무튼 중요한 개념은 내가 뭔가 눌렀을 때 얘는 반응을 한다는 거,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미리 약속을 좀 할 거예요. 미리 설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A 누르면은 왼쪽으로 가는 거고, S 누르면 뒤쪽으로 가는 거고, 또는 뭐 게임마다 그런 거 있죠. 카트라이더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방향키가 이제 그 캐릭터의 이동 버튼이 될 거고, 또는 기타 FPS 같은 게임, 그러니까 그 뭐냐, 콜 오브 듀티 같은 그런 게임들 같은 보면은 서든 어택 같은 거, 그래, 서든 어택 같은 거 보면은 이제 ASDW가 기본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미리 약속되어 있는 키들이 다 있는 거고 그걸 눌렀을 때 반응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C를 누르면 앉기라던가 뭐 스페이스를 누르면 점프라던가 이런 거는 미리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게임 설치하고 그때부터 하나하나 쌓아 나가겠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그 게임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 룰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런 건데 그런 거 이제 익히는 거는 뭐 튜토리얼 같은 게 따로 주어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클릭하면은 뭐 총알이 발사된다던가 이런 거는 좀 보편화가 되어 있는 거라서 미리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 게임을 만드는 제작 당시에 그 약속을 우리는 따르고 있다는 거, 이게 전제 조건 사전 지식이고요. 첫 번째로는 초기화를 할 거예요. 초기화란 변수의 선언을 뜻합니다.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잖아요. 기본적인 데이터 저장을 위한 변수 선언을 할 거예요. 요런 거는 하이게임이 도와줄 겁니다. 하이게임이 도와줄 거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임 설정인데 우선은 화면 설정 먼저. 화면은 하이게임 안에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실행을 눌렀는데 화면이 뭐 어떨 땐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땐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지정한 무언가로 딱 나올 수 있게. 왜 옛날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뭐 전체 모드, 창 모드 이런 거 있었죠. 그거는 두 가지밖에 지원을 안 하죠, 보통. 창 모드 하면은 딱 지정된 크기가 있고, 전체 모드 하면은 화면이 꽉 차는 그런 크기가 있는 거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 하려고 해도 일단은 전체 모드, 창 모드 두 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제 좀 적고 한 가지만 좀 통일해서 쓸 거고요. 그리고 화면 크기는 고정인 걸로 최대한 간단하게 할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좀 덜 나눌 거예요. 뭐 HTML 웹화면에서 돌아가는 무언가를 만들겠다라고 해도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반응형으로 할 것인지, 뭐 아니면 모바일에서 할 것인지, 또는 뭐 CSS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줄일 거예요. 줄일 거고, 그리고 게임 내에서의 설정이 있을 건데, 얘는 이제 변수를 활용할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 놓은 변수를 활용해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그리고 메인 이벤트가 하나 있을 거고요. 첫 번째는 FPS 설정.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임 색, 1초에 몇 번 깜빡일 것인가. 이게 좀 덜 깜빡거리면은 좀 뚝뚝 끊기는 게임 화면이 될 거고, 이게 더 깜빡거린다면은 좀 부드러운 형식의 게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FPS가 10이다 그럼 그냥 1초에 10번, FPS가 60이다 하면 1초에 60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뀌는 거는 요 이미지가 변화하는, 이걸 몇 번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 그래서 FPS가 높다는 그런 내용은 사양이 높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그만큼 연산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같은 시간 내에 연산을 더 빨리 많이 하려면은 사양이, 컴퓨터 일단 데스크탑의 사양이 일단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거 할 거고. 게임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여기 보고 있는데 내가 살짝 시야를 이쪽으로 옮겼다 그러면은 가까운 거 먼저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저 멀리 있는 무언가는 이제 조금씩 흐릿흐릿해지면서 약간 깜빡깜빡거리면서 나타나는 경우, 이런 거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게 업데이트가 느려서 그런 거예요. 그냥 최적화가 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입력
입력은 키보드랑 마우스, 우리의 입력 수단은 두 개잖아요. 키보드와 마우스. 여기서 마이크는 이용 안 할 거고요. 여기서 입력을 일단은 키보드랑 마우스도 있어야 돼요. 끄는 버튼 하나도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뭐 일시정지 버튼이 있어서 뭐 P를 누르면 파우스라서 여기 뭐 게임 일시정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일시정지를 한다던가, 이런 거 두 가지로도 할 수 있으니까 게임 일시정지 이런 거. 근데 버튼 진짜 만들어는 놨는데 이거 뭐 아무리 눌러도 아무 기능도 없다 그러면은 이거 뭐 하나만 하잖아요. 네. 실질적인 기능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버튼을 누르고 클릭을 해도 해당 기능이 실행이 안 된다면 그냥 죽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게임이 실행되는 와중에 이쯤에서 포즈가 한번 눌렸는데 하면 여기서 그냥 올스탑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일단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감지하는 거부터 활용까지 할 겁니다. 제가 게임이 실행되는 와중에 뭐 P를 아무리 눌렀다고 해도 얘가 모른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P가 눌렸다, 멈춰야지를 해야 돼요. 얘는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그럼 발사해야지를 해야 돼요. 또는 왼쪽 방향 키가 눌렸다, 그럼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겠다, 요게 돼야 돼요. 이게 입력에 따른 변화, 이런 느낌이 될 거고. 근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사실 입력만 감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왜 이런 게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에 이런 장애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장애물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캐릭터,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고, 뭐 약간 원버튼 게임 형식인데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동안 얘가 올라가요. 스페이스바를 떼면은 얘는 자동으로 내려가요. 이런 걸로 컨트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지나가는 이런 거 게임 형식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거만 생각해봐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올라가고 떼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거예요. 키보드 버튼을 눌리는 것도 키보드가 뭐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의 키보드 버튼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눌리는 시점이랑 내가 손을 뗀 시점, 사람이 손을 뗀 시점, 이 안에 있는 스프링이 올라간 시점도 알아야지 얘는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이런 것도 다 캐치를 해야 돼요. 또 뭐 해야 되냐? 스페이스바.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했고 이렇게 내가 입력을 그만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 라고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걸 이제 게임 내부에다가 영향을 미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 변화, 그냥 쉽게 말해서 변화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변화는 두 가지가 있을 건데, 하나는 입력에 따른 변화가 있을 거고요. 하나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을 거예요. 시간도 다뤄야 돼요. 게임 하려면, 이거 하려면. 이것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임 화면 있고요. 여기 캐릭터가 있어요. 제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여기 뭔가 생성이 됐대요. 이거는 입력에 따른 변화죠. 그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니까요. 근데 얘는 여기 생기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얘를 컨트롤 하는 게임도 있지만 물론 여기서는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얘가 생성되는 거랑 얘가 이렇게 Y축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쭉 진행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얘가 생성되는 것까지는 입력에 따른 변화가 맞아요. 대신에 가만 냅두면은 얘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맞겠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거 말고도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여기 적이 이렇게 등장한다고 했었잖아요. 얘가 그냥 여기 가만히 있는데요. 뭐 물론 그런 게임도 있지만 얘가 가만히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약속한 건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였잖아요. 떨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요. 이러면 좀 이상하죠. 얘는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랜덤으로 생긴 다음에 쭉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이 행위 자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직선으로. 그죠? 요거는 이제 입력에 따른 변화가 빠진 거고 그냥 시간만 다루면 되는 내용일 거고. 그죠? 뭐 또는 얘가 움직이는 거, 이 캐릭터 자체가 움직이는 것도 입력과 시간에 따른 변화가 될 거예요. 맞죠? 내가 이걸 얼만큼 오래 눌렀는가도 얘가 얼만큼 이동할지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전사 작업이에요. 전사 작업은 이건 그냥 페인팅 뭐랄까 그리드라고 표현을 좀 하는데, 요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것도 도와주는 애가 있습니다. 아무튼 개념은 이래요. 사실 우리가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게임은 총 2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 내부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코드상에서의 게임이 될 거고요. 얘가 진짜 우리가 보는 화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테트리스라고 해보죠. 이런 블록이 하나 생성이 된대요. 근데 이거는 코드상에서 일어난 일이지 아직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있지 않아요. 이미지가 생겼다, 이미지를 만들어라는 코드상에서 이미 한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실시간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얘는 이거를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업데이트를 해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고, 얘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블록은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랑 우리 눈에 보이는 거랑 약간 시간차가 있어요. 이렇게 코드에선 이미 내려갔어요. 코드에서는 이미 왜 방향키 위쪽 누르면 여기까지 쭉 내려가죠. 코드상에선 이미 끝난 거고, 얘는 아직 그걸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좀 개념 자체가 어려울 텐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방향키 위쪽을 눌렀다면 얘는 이미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전사 작업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상에다가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일치하게끔. 얘는 여기서 이만큼의 코드상의 변화를 가졌지만 이게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눈에는 아직 위에 있어요. 근데 이 시간 찰나가 매우 짧아서 이걸 캐치를 잘 못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 화면이 전부고, 코드상에서는 그냥 기타 수식으로든 아니면은 기타 작업으로든 그냥 그렇게 해인 거고, 얘를 계속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걸 보여주는 걸 자주 하는 게 FPS가 높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화면이랑 이 코드상에 화면은 없죠. 사실 코드상에는 화면이 아니라 그냥 명령 정도인데,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이런 시각화를 할 수가 있다면 약간의 시간차는 존재할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임 화면을 보통 그리드라고 하고요. 그리드에다가 이런 코드상의 내용을 보여주는 작업을 전사 작업이라고 해요. 보여주겠다, 이게 다예요. 깜빡깜빡거리면서 보여주겠다.
이게 이제 전사 작업인 거고 그냥 그리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업데이트, 이거는 이제 최신 상황으로 계속 바꿔줘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 다음 게 안 내려온다? 진행이 되지 않는다?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끝난 거잖아요, 이 게임은. 그죠?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 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종료. 시작이 있으면은 얘는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도 이제 두 가지인데, X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끄는 경우와 또 게임 오버의 종류, 이 정도. X 버튼을 눌러서 하는 거랑 게임 오버랑 상황이 약간 다르지만 둘 다 종류는 마찬가지니까 그런 거. 이게 구성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애들 1번, 2번 또 그냥 입력에 따른 거, 종류 이런 거, 이런 애들 FPS 이런 애들은 파이 게임을 이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짜로 얘는 안 같았으면 그냥 바보. 그래서 최대한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볼 거고, 아마 아니다, 감지가 맞고 여기 변화랑 시간에 따른 변화 이런 거를 많이 손을 댈 거예요, 직접 코드로.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파이 게임을 당장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파이 게임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외부 거란 말이에요. 잠깐만, 이거 L이었나? 어디라? L 누르면 이거 뭐지? 줄 표시. 파이 게임 어쩌고 해도 지금은 당장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없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거 외부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려면은 이거 한마디 해줘야 돼요. pip install 파이 게임. 그리고 실행하시면 지가 알아서 다운로드 받았어요. Restart the kernel to use updated packages. 됐어요. 그냥 이거 한 줄로 다운로드 끝난 거예요. 지가 알아서 불러와요. 리스타트 하라고 하는데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거 한 줄 치면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컴퓨터에 파이게임이라는 라이브러리가 불러와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쓰고 싶다면 임포트 파이게임 이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잘 불러와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거 보시면 이거 왜 막아놨냐, 이거. 컨트리뷰트 여기에요, 여기 이건데 막아놨네 이거. 컨트리뷰트 이렇게 지우면 그래도 안 돼. 게임.org는 아까 봤던 요거예요, 요거. 뭐 막혀놨지? 얘도 좀 막혀나? 아닌데? 얘는 되는데? 여기 도큐먼트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서 이거는 나중에 되겠죠, 이거. 하여튼 이 파이 게임 공식 홈이니까 여기로 와라 있는 건데 왜 막아놨지? 얘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여기는 도큐먼트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파이 게임 도큐먼트 이렇게 다 제공을 해줘요. 어떻게 쓰면 된다 이런 거. 인스톨도 이거 왜? 얘네 지금 서버 쪽인가 보다. 이거 가끔 서버 망가질 때 있거든요. 이 내부에서는 상관없네.
예를 들면은 이런 거 타임 시간 관련 이제 함수들을 모아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most useful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기능들이다 라고 해서 이제 모아놨어요. 여기가 이게 뭐냐면 딜레이, 셋 타이머, fs 타임, 숫자는 숫자, 랜덤, 랜덤 스페이스. 이게 시간 다뤄보면은 나중에 좀 알겠지만 그래, 그건 타임 함수 써야 된다. 아무튼 이게 원래 컴퓨터로 난수 발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진짜로 완전 랜덤한 수를 발생시키는 게 좀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그런 거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안에 다 있는 기능들이라서. 어떻게 쓰는가만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예 제로 베이스부터 만드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런 기능을 찾아봐야지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선은 요거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해서 실제로 실행하는 되는 코드를 저는 이 콜앱에다가 올려가지고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는 여기까지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딱 할 거 없어요. 그리고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이대로를 올려놓을게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밑에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셔도 되고, 이거 뭐 저장 딱히 안 해도 어차피 제가 공유해주는 코드 그대로 갖다 쓰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파일 관리 잘 못하겠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거예요.